교육 비전을 좀 사회에 제시하면서 우리가 교육 재정을 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무지에서 얘기하는 임금체계 전반도 그 하위에 어디 하나에 위치할지도 모르는 게 아닐까. 모든 교육 주체로부터 지지를 받는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예, 지방교육 재정을 지키기 위해 또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교육복지 재인식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교육재정 지키자!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 교육복지 예산, 교육 예산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모든 시군구, 모든 지방자치단체, 모든 지방자치장은 돈을 퍼주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개념을 바꿔보면 이건 교육복지의 확장이고 복지의 확장이고 주민복지의 확장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그 많은 부분은 주민들의 요구나 투쟁을 통해서 쟁취된 것도 있고, 여기 이제 노조에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투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지, 그 일부로서의 교육복지가 이렇게 여러 항목별로 확장되어 가는 저등등 교육 재정에 대한 과도한 공격과 폄하와 그 축소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무상보육, 무상유아교육에 기초한 보육 및 유아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국가 책임 체제로 가야 된다. 가장 큰 게 방과후 학교 같은 겁니다. 사실 방과후 학교도 저는 무상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수익자 부담이잖아. 돈 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중등 교육을 의무교육답게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예산들이 많고, 앞으로 무상보육과 무상유아교육으로 가는데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부분을 같이 쓰자. 돌봄의 질이 예산 투자를 더하면 어떻게 높아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도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교육공무직본부 여성노조 학교 비정규직 노조를 좀 대표해서 연대회의에서 오셨으니까 박성식 정책국장님께서 좀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성되고 있는 200여가 넘는 단체가 그 교육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 공대위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공대위에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 지점은 예를 들어서 노후시설 개선이라든지, 아까 교육감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급수, 교원수, 학교수, 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대 논리를 좀 피고 있으셔요. 그리고 지키기 논리에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교육복지를 통해서 이 교육재정 문제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어떤 반대 논리, 지키기 논리를 넘어서서 교육 비전을 좀 사회에 제시하면서 우리가 교육 재정을 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체 진영이. 그래서 저희는 교육복지의 주체다라고 스스로를 좀 자각하는 과정에 있고, 따라서 교육복지에 대한 좀 총체적 재인식이 필요한 거 아니냐. 현재 교육복지가 체계의 문제가 굉장히 파편적인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듯이, 이 교육복지 영역의 종합적 체계화도 좀 필요한 단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교육혁신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육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해야 되는 것이 보다 진보적이고 발전적 논의가 아니냐라는. 학비연대회의에서 제안하신 이런 교육복지가 보편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도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 재정을 지켜야 된다라는, 아까 이제 지키는 것을 넘어서 확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까딱하다간 이것도 못 지키겠구나라는 좀 위기감을 느끼고, 형식적인 학교 운영위원회보다 촘촘한 관리 체제를 구축해서 반드시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를 거쳐서 사용하도록 학교 회계 집행 관행을 개선해야 됩니다. 현재 학교 운영위에는 학생과 교육공무직원의 의견은 반영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교육 예산이 그동안 잘못 쓰였다면 이를 점검하고 바로잡아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교육복지는 특정 사업이 아닌 보편적 복지여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육복지의 개념이 축소되고 일부 학생들에게 특정 사업처럼 집행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교육복지 학교가 별도로 있고요. 모든 학교가 교육복지가 아니라 교육복지 학교냐 아니냐 이렇게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밥을 지어주는 분, 청소를 해주는 분, 학교 시설을 점검해주는 분들의 노동에 감사하는 마음은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곳곳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교는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단순히 입시를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학교는 다양한 관계를 맺어가는 생활 공동체이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어떤 도전의 공간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지방교육 재정 지키기의 핵심은 저는 현장의 청소년으로부터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학교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 다시 말해 모든 교육 주체로부터 지지를 받는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저는 이 운동이 전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학생분께서 말씀해 주신 마지막 문장, 확장된 학교, 새로운 학교, 전적으로 공감하고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영역이고, 거기에 한 영역으로서 저희는 교육복지를 이제는 하나의 교육 패러다임 시스템으로 인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인식을 기초로 해서 교육재정을 미래지향적으로 좀 그 필요성을 역설을 해야지, 현재같이 뭐 시설 보수 이런 수준에서 방어하는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되지 않느냐. 학생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 학부모님들한테 새로운 교육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 운동을 이 투쟁을 펼쳐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여러 말씀 중에 사실 이게 수세적으로만 할 건 아니라는 말씀이 꽤 있었어요. 대안적인 논리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거에 이제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사실 이제 그게 요 교육재정을 방어하는 국면이니까. 그런데 조금 저희는 그 말씀을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향후 한 3, 4년간, 2, 3년간이 저는 솔직히 새로운 국가 비전을 만드는 시기가 돼야 되고, 그 국가 비전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늘려가는 시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급하니까 수세적인 이렇게 방언을 하되, 앞으로 향후 2, 3년, 3, 4년 기간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속에 교육복지, 더 넓은 의미의 복지체계 전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보육, 유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국가 책임체제를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이제 대학도 서열화라든가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아까 앞전에 얘기한 대로 초등부 교육이 정상화되려면, 정말 진정한 교육이 되려면 대학 서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비전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다. 10대 국가 의제를 만들어내면 된다. 그리고 교육은 저는 한 2, 3개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보육이나 이런 국가 책임 체제. 근데 약간의 상은 만들어야 됩니다. 가치 지향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고, 아마 뭐 그런 속에서 법무지에서 얘기하는 임금 체계 전반도 그 하위에 어디 하나에 위치할지도 모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번 아까 제가 말씀을 듣다 깜짝 놀랐는 게, 이렇게 면담 간담이 아닌 이런 공청회 포럼은 처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잘 됐네요. 이걸 1회로 하고 예. 3회 계속 가면은 여기에서 해법이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정말 밑에서 풀뿌리에서 찾아가는 해법이니까 그런 지점에서 아쉬움을 좀 달래도록 하겠습니다.